저는 이게 정확한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네. 가능성은 있다. 확 꺼지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돼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작은 집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너희들 작은 집을 그렇게 사니? 큰 집 가고 싶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하는 인간들, 정치하는 님도 아니고 님들도 있을 거고, 진짜 머리 맞대고 일주일 하고 고민하면 답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도 있는,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 시작해 주시죠. 제가 89년생인데 어릴 적부터 한국은 일본에 20년 정도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럼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 확 꺼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그 중간은 뭐예요? 약간 동그라미입니다. 약간 확실히, 선은 확실히 해야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아니고 어. X도 아니고 동그라미인데 살짝 동그라미. 애매하게 걸치네. 저는 이게 정확한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네. 가능성은 있다. 있다. 가능성이 있다의 경고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워딩에 확 꺼질 이랬어요, PD님이. 네. 그러니까 확 꺼지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돼 있어요. 학습 효과가 되어 네, 있다. 이미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저 금융위원회 가면 준비 많이 해놨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게 뭐냐. 터지는데 확 꺼지는 것 같다 빨리 잡는다. 일본처럼 버벅버벅대고 1, 2년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많이 버벅댔죠. 1, 2년 동안 헤맸어요. 그러니까 그냥 쫙 가라앉았고 우리는 보니까 1년 바로 좀 대책을 나와서 일본 한 10년 좀 버티지만 버벅댔던 그것이 이제 결국은 대세는 못 막으니까 슬로우 적팬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해외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네. 조심해라. 너희 조심 안 하고 전세 대출 안 줄이고 이러면 너희 우리 노는 데서 네. 약간 왕따 될 거라고 신호를 주니까 하지 말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IMF 연례협회 보고서 매년 하거든요. 네. 그 회의 한 4번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좀 뭐 한편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벌써. 좀 안심은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오를 들었냐면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일본에 잃어버린 뭐 30년, 20년, 어떤 분은 뭐 15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뭐 프라자비 통해서 집값 떨어지고 하는데 단순히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그게 이제 전쟁 끝나고 고성장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성장 시대에 그게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은행 부실 또 자금이 묶인 기업들 부실로 이어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갔는데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깨달은 거, 큰일 났네? 라고 깨달은 게 늦게 깨달았어요. 91년도 그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일본이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겪었고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 그걸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 97년, 98년도부터 이거 어쩌지? 우리가 저성장이었네? 큰일 났다라고 깨달은 게 시간을 많이 잃으면서 이제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저는 교수님 말씀에 희망을 갖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일본 도쿄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 사이즈가 약 20평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은 그 9평 사이즈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처럼 9평 사이즈가 쪼그라들까요? 하나, 둘, 셋.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제 교수님부터. 쪼그라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쪼그라든다고 9평은 그대로인데. 9평은 그대로인데. 여건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는 그게 9평으로 자리 수 있지만 현재 구조를 보면 34평, 9평의 아파트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왜 25평을 가냐? 일단 아기들 많이 안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저희 때만 해도 아기를 둘을 낳잖아요. 셋이나.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9평 아기 방 둘에 엄마 방 딱 맞아요. 네, 딱 맞죠. 근데 25평으로 가게 되면 아기가 하나인 경우가 많고 근데도 방은 3개예요. 요새 라이프 스타일이 드레스룸을 옷장을 두잖아요. 옷장 많이 두죠. 네, 방이 여유가 있으면 그럼 아기를 하나 낳던 안 낳던 방 3개면 되는 거예요. 2개라도 가능하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4개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서재가 필요해가지고 하나 쓰는 부분도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 거예요. 가격도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 지금 소득세나 맞추면 그걸 계산해 보면 본의 아니게 25평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이렇게 딴 세상으로 가고 나면 분명히 이 대한민국 안에는 34평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럼 34평이 많이 남겠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네. 그러면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맞지만 네. 조금만 10년 뒤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다시 국평이 34평을 갈 거다. 왜? 금액이 다운되고 조정이 공급은 되고. 많은데 수요는 딱 25평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갈아타기 업그레이드를 갈 것이고 그때 가격은 좁혀질 것이고 아. 넘어가면서 다시 34평으로 회귀할 다시 거다. 점핑한다. 네, 회귀할 거다. 점핑까지 아니고 회귀. 국평이란 단어로 회귀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점핑이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10년 안에. 네. 그래서 지금은 맞는 얘기지만 네. 미래는 다시 국평이 다시 원인시 될 거다. 국평이 될 수도 그럼 좀 있다. 여유가 있죠. 부부 살고 애기 있으면 자기 방 하나 이렇게 서재 놓고 아니면 옷방 놓고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삶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년 뒤에는 여러분 삶이 특히 2030, 40 여러분들은 삶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일본 집 뭐 사실 제가 일본에 사시는 후배한테 제가 네. 물어본 거 있거든요. 네. 왜 일본 사람들은 작은 집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너희들 작은 집을 그렇게 사니? 큰 집 가고 싶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제 말이 맞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제 작은 집에 산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예. 우리도 이제 저성장에 들어가고 이제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소형을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또 꿈이잖아요. 9평, 34평 아파트 한번 가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뭐 저는 그래도 9평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를 드렸습니다. 더 좋은 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은 나라가 길잖아요. 네, 맞아요. 길쭉하게. 네. 길게 짬뽕하면 우리는 교통이 일본보다 훨씬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하이퍼루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옛날에 부산 저 시장 후보가 공약을 내서 온 거. 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그 하이퍼루프 이 관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그런가요? 네, 다 우리나라 그 관 갖고 시험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프랑스도 와서 우리가 프랑스에서 떼제비를 가져왔잖아요. 네. 지금 그 하이퍼루프를 걔들이 와서 여기서 실험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포 땡땡 업체가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을 네. 그거 몇 개 놓으면 이제 뭐 우리나라 땅 이렇게 저 땅덩어리 좁잖아요. 네. 얼마나 가깝겠어요? 포땡땡이 어디예요? 뭐 주식 좀 30분이면 사야 되나? 아,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제가 볼 땐 정부나 이런 데서 정책만 잘하면 교통망만 개선하면 우리는 가깝잖아요. 가깝죠. 뭐 서울 사실 저희 어딜까요? 그 석초 이런 데도 고속철 타면 3, 40분 가잖아요. 그럼요. 근데 무슨 뭐 직장 출퇴근할 때 3, 40분 걸리잖아요. 뭐 이런 개념도 미리 장착을 해두시면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 한번 가려면 아유, 밑에서 그럼요. 가려면 아유. 한 세월이거든요. 미국은 이틀 걸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틀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뭐 고속 열차를 타더라도 한참 맞아요. 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집에서 짐이 된 일본 아파트들 자산 가치보다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OX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중간. 네. 아 근데 이것도 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거는 뭐야? 아 이건 뭐냐면 다 이런데 아닌 데도 있다. 아, 그러니까 서울 얘기하는. 저도 아닌 데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저 그러시구나. 아,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지방은 이미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 그렇죠. 빈집이 네네. 153만 그렇죠. 가구 네. 정도 되고 지방은 그렇죠. 특히 농어촌 같은 데는 좀 더 심각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 돌아가시고 그렇죠. 나면 예.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네. 부모님 집 때문에 시골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팔려고 하면 시골 집을 서울 집도 아니고 누가 삽니까? 맞아요. 요즘 뭐 세제 혜택 준다고 하는데 세제 혜택 때문에 집 사지는 않거든요. 네. 쉽지도 않고 또 시골 집들은 약간 또 지분 관계가 또 복잡한 건 있어요. 지방끼리 삼촌들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빈집 문제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지자체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저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서 지방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구조나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뭐 지방 경쟁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겠다. 단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뭐 서울 가까운 지역,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은 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빈집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일본처럼 염려하는 그런 빈집은 결국 이것도 또 다른 양극화가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소장님처럼 서울 수도권은 빈집 사태가 일본처럼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위에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서 이제 또 이 파주 일대 그 신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요 옆 동네들 있잖아요. 네. 틈새 동네. 여기는 빈집이 좀 수도권에도 있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제 충청도하고 이쪽 가면요. 저는 사실 이미 40대 초반? 그때 이미 빈집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아, 진짜요? 애들 데리고 일주일마다 가면 그러면 요 이장님이랑 이렇게 보면 저 빈집 같은 게 있죠. 빈집이 그러면 빈집이요? 쓰려면 써 이래요. 아, 진짜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손이 안 닿아요. 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진짜 그래서 이제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뚫리면 우리 같은 사람 이제 여생을 좀 책 쓰고 이런 사람들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빈집도 결국은 다 그냥 가져가라 그러지 않을까. 그런 때가 이제 점점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점점 확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로만 몰리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도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가서 그 땅을 뭐 하기보다는 땅은 뭐 원래 집주인이나 아니면 뭐 지자체가 가지고 집에 대해서만 우리처럼 뭐 책 한 번 아니 쓰는데 지금 그냥 가져가는 데 많아요. 그냥 가면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장님한테 뭔가 물어보면 국가 나와요. 사이트에 글에 나와서 아 내가 이 집을 한 1년만 쓰겠다 공짜로 아, 그러면 소장님하고 저 같이 그런 집만 찾아가지고 하는 사이트 하나 그러니까 열까요? 그런 거 하나 나오면 저는 1년 동안 내가 책 좀 쓰고 싶어 좀 쉬면서 그럼 좋죠. 내가 그 집 하나 렌트해서 같이 대신 한번 관리는 좀 해주고 사업하시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본을 따라가는 한국 부동산이 아닌 대한민국 맞춤 최적화된 주거 환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OX 팻말 쓰지 않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하는 인간들, 정치하는 님들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님들도 있을 거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시는 님들도 계실 거고 이분들이 손잡고 국회의원이시니까 나라 새로 받으니까 진짜 머리 맞대고 일주일만 고민하면 답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저도 베이비부인데 저희 때는 잘 산다는 집도 자기 방 있는 경우가 많이 드물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좀 잘 사는 거거든요. 정말. 엄청. 네. 그러면 물질에 대한 욕망을 좀 줄이고 조금만 사람다운 삶이잖아요. 그걸 정치인들이 생각해 주시면 우리나라는 너무 천혜의 나라예요. 땅이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요. 연결하고 뚫고 이러면 다 가까워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말만 하지 말고 그죠? 네. 진짜 다 모여서 대학이 왜 다 서울에 있어요? 좋은 대학이. 이걸 분산해주면 이런 정책을 하면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면 애 낳지 말라도 낳을 거예요. 왜?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러면 국가가 계속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이 인구가 적잖아요. 그것도 또 개발하고 저 잘 가다가 이제 러시아 쪽은 요새 관리가 안 된대요. 블라디보스토크 쪽. 그쪽은요? 옛날 고려 광개토대왕 때. 그것도 우리가 먹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기 좀 게 되면 풀어주면 별로 우리 거기 많이 갈 텐데. 제 대안은 정치인들,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하는 nem들이 합심해서 좋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군과 국민과 본인의 삶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한 번만 뭉쳐준다면 정말 5,000년 역사가 이제 10,000년 역사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네, 부분이고요. 특히 지방 경쟁력도 좀 강화해야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인서울만 하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강남에 집을 안 사면 마치 뭐 큰일 날 네, 것처럼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 옛날 파랑새 그 동화처럼 네. 결국에는 파랑새가 어디 있었나요? 어디를 돌아다니도 없었는데 우리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남만 바라보지 말고 네.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 능력 되시는 분들은 그쵸. 하셔도 되겠으나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저는 대한민국은 또 우리만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지방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기가 어렵다면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 있잖아요. 부산대, 경북대, 좋은 데 전남대, 많죠. 전북대 예. 이런 데 좀 투자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인서울 대학보다는 지방 대학을 투자해서 적어도 포항공대 수준 정도만 만들어 주면 네. 지방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거기 졸업하면
기업에서 안 가겠습니까? 네, 양질의 맞아요. 일자리가 가고 그러면 균형 발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서울만 바라보면은요, 지방은 굶어 죽고 서울은 배 터져 죽습니다. 서로 죽는 거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집안에 풍파가 생기죠. 집안에 식구가 4명 있는데 네. 큰아들만 하면 작은아들이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안이 망가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기본 원리 아닌가요? 그래서 같이 커야죠. 같이 맞아요. 형제도 같이 잘 그렇죠. 살아야 네. 서로 또 사이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방과 서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단지성 네네. 한문도 교수님하고 아, 네. 사실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늘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